오징어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컬러 엄마 이채연입니다. 저희 센터에 한번 오셨던 분들이나 혹은 제 교육을 받으셨던 그 교육생 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 후에 정말 많은 카톡을 저한테 해주셨던 내용이 있어요. 소장님, 그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 보이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보니까 우리 소장님에게 했던 도형심리 테스트가 너무 기억이 나고, 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입혔고 저런 모습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번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도형 심리 테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와! 혹시 여러분 도형 심리 테스트 받아보셨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형 심리 테스트지가 있어요. 어떤가요? 정말로 오징어 게임 생각나시죠? 혹시 아직도 얘가 달고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라고 일부러 이 파일을 제가 밑에 같이 공유를 해놨거든요. 링크 보시고 각자가 한번 이 도형심리지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시는 방법은 지금 도형지를 A4 용지에 출력을 하신다거나 혹은 이 내용 그대로 핸드폰에 저장을 하신 상태에서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세모, 네모, 동그라미, S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그리고 싶은 도형을 크기나 위치 상관없이 먼저 3번을 그리시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도형은 한 번씩만 그리시면 되세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 그리셨나요? 이제 그리셨으면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그림을 그리는 이 투사요법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사실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만 그리겠지, 나처럼만 그리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의 남편과 본인이 애인과 본인의 자식들이 그린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라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이 내용은 개인 상담의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4가지의 도형에 대한 기질과 성격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 그동안 성격과 기질 하면은 어떤 테스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MBTI 많이 하시죠? 예. 서로 MBTI를 모르면 우리 MZ세대는 대화가 되지 않던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죠? MBTI는 근데 어떤가요?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도형심리는 간단하게 4가지의 도형만 내가 어떤 도형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테스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심리는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히포크라테스, 저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그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론, 그러니까 체액론에서 사실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도형학자들이 의해서 도형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탄생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뇌의 대뇌피질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뇌피질의 30%에서 36%는 우리 손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 치매 예방을 위해서 아주가 발발다.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손과 머리 회전이 함께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이 도형이 에이 뭐 도형 하나 그렸는데 나의 성격과 기질이 나타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한 10년간 이 도형 기질 테스트지를 교육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해 봤는데 정말 아주 유용하게, 간단하게, 재미있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의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에 대비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저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S 순으로 이야기할 건데 난 S인데 처음부터 보실 수 없죠? 예, 다 밑에 타임라인으로 걸어 놓을 테니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끝으로 가시고요. 나 너무 재밌다, 나는 S지만 나의 가족들은 다른 걸 그렸으니까 보겠어 하면 끝까지 봐주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동그라미를 3번 그리신 여러분들은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한국 분들의 80%가 동그라미를 3번 그려요.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저도 다혈질인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동그라미만큼의 혈기가 완성하지는 않거든요. 누가 웃고 있죠? 우리의 이정재 씨가 스마일하고 웃고 있습니다. 사람 참 좋아 보이죠? 진짜로 다혈질, 동그라미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현재를 즐거워하는,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굉장히 다정다감
다감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분들이 많아요. 한국인들의 80%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그런 굉장히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정다감하고 열정적이고 수용성이 강하고 사람이 좋다는 말을 듣고 부정적인 갈등을 극복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 성기훈 씨 어땠나요? 자기가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이에게 그 커피를 직접 이렇게 빨대까지 꽂아주면서 주고 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무도 짝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001 할아버지에게도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진다, 귀가 얇다, 자기중심적이다, 정이 약하다, 끈기가 약하다,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약간 보완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과 돈이 가장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며 용서도 잘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요. 외모가 준수하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동그라미 유형에 많다고 합니다. 동그라미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입과 귀를 맞게 사용하세요. 사실은 동그라미 유형들의 가장 문제가 잘 안 듣고 말을 많이 한다는 데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수첩을 꼭 지참하셔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나 열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깜빡깜빡하고 잊으실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람과 물질,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담즙질 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모 유형입니다. 세모를 3번 그리신 분, 오징어 게임의 브레인, 서울대학교 나온 쌍문동의 수재, 조상우 씨. 세모 유형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뭔가요? 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감독분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옷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죽지 않고 옷을 깔끔하게 다 입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에 맞춰서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그 담즙질의 유형을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동그라미 유형은 제가 사람과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세모 유형은 돈과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명령, 지시, 강요는 아주 싫어합니다. 직선적인 대답을 요구하고요. 설득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세모 유형이죠. 잘 안 들어요. 마지막까지 잘 안 듣잖아요. 그쵸? 제가 바로 세모 유형입니다. 제가 잘 안 들어요. 제가 만약에 도형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전 지금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나의 잘못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세모 유형임을 믿어주세요. 세모를 약간 깎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꿈을 향한 진념, 그리고 성취와 아주 당당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리더십이 강하고요. 지능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늘 이 상우 씨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게임을 굉장히 지능적으로 해내가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단벌 신사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가지 옷만 줄기차게 입는 분들 보면은 세모 유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깎아지기 전에 세모 유형은 굉장히 좀 날카롭고 힘들다라고 우리 동그라미 유형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잘 내요. 잔인하고요. 누구보다 잔인했죠. 냉소적이고 고집이 있고 그런데 생각이 짧다고 얘기하네요. 지배적이며 계산적이며 일벌내고 애정 표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40, 50대의 세모 남자분들이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 못 하거든요. 혹시 지금 내가 세모인데 40, 50대 남자다 하신다면 날카로운 세모의 끝들을 어떻게 해요? 저처럼 부드럽게 사포로 깎아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동그라미 아내, 네모 아내, S의 아내에게 사랑받는 세모의 남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사랑의 지도력을 키우시고 용기를 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생산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늘 솔직한 자세를 유지하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담즙질, 세모 유형의 분들에게 드리는 헐러맘의 조언입니다. 다음은 한국에 가장 없는 유형이에요. 네모 유형. 이 네모 유형은 북한에서 온 강세벽 씨를 제가 모델로 잡아봤습니다. 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시의 역할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약해 보이는 새벽시지만 어때요? 혼자서 그 화장실 환기통을 뚫고 징그러운 쥐를 이겨가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조용한 성품이고요. 서두르지 않아요. 신뢰성이 있죠. 배에 칼이 찔렸는데도 절대 호들갑 떨지 않죠. 아마 동그라미 유형이었으면 내 깡패가 사람 죽여요. 여기 빨리 좀 나와보세요. 지도 능력도 있고요. 아주 탁월하고 침착합니다. 책임감이 있고 약속 잘 지키죠. 그리고 평화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네모 유형이에요. 혹시 지금 나는 네모 유형인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신다면 동그라미 유형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동그라미 유형은 힘들게 해요. 뭐냐면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을 두거든요. 우리 새벽이가 얼마나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람을 믿죠. 한 번 믿으면 어때요? 끝까지 믿어요. 보수적인 성향으로 뭔가 창조적인 것을 굉장히 원하는 시대, 빠른 것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네모 유형은 이 한국 사회의 환경 때문에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진력이 떨어지고 고집이 엄청 세요. 그리고 게으르고 또 미루기도 많이 하고요. 의심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만 약간 보완하신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가장 선두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네모 유형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군단 있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쓴 군단 중에 누가 제일 우두머리인가요? 네모 유형이 제일 우두머리죠. 여러분들 조금만 보완하세요. 조금만 보완하신다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이기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실천의 격려의 글들을 써보시라고 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정을 지키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삶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모 여러분들을 믿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국 2000년대 이후에 MZ세대에게 가장 많은 유형, 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S유형이에요. 이 오일남 할아버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무 놀랍지 않았어요? 저 구슬치기 할 때 펑펑 울었어요.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 근데 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그곳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대빵이시잖아요. 이야, 저는 진짜 너무나 기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S유형은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뇌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정말 100% S유형은 오일남 할아버지일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S유형들 보세요. 다재다능하고요. 논리적이에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기 때문에 종교에 가장 심취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아주 많아요. 충성심도 강하고요.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고 질서 있게 해나가겠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물 가면을 썼던 그 VIP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많은 오징어 게임이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게임 중에 한국이 최고로 재밌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S유형 오일남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S유형이라면 자기의 자질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절대 녹슬게 하지 마시고요. 키워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S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S유형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너무나 이기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옳으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이면 동그라미 우리 성기훈 씨가 마지막에 그랬나요? 왜 그런 짓을 했어? 하면서 누워있는 할아버지 오일남 씨에게 소리쳤잖아요. 그쵸?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S유형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만들죠. 부정적이고 모든 문제가 아주 크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S유형에게 너 힘들지? 라고 얘기하면 다들 힘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SU형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가 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상은 아주 작은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의심이 많고 쉽게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SU형에게는 사실은 늘 어떤 스티커를 붙여주고 싶냐면 취급주의라는 스티커를 등에 딱 붙여주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여리다는 걸 아셨다면 이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타인이 내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건 동그라미라서 그런가 봐 라고 치부해 버리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SU형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실상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의 눈 속에 들보를 보고 타인의 어떠한 허물을 들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받은 행복, 내가 지금 무엇이 행복하고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감사의 조건을 떠올리시면 더 좋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요. 긍정적이고 현실적이 되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그 끼와 자신의 그 창의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U형 여러분들, 당신의 끼를 억누르지 마시고 발산하라! 이번 영상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제가 이번에는 크게 3번 그린 도형을 4가지의 성격 유형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도형을 3번을 그리고 나머지 도형을 어디에다가 그리는지 또 이 도형 말고도 나의 두 번째 기질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성격과 기질의 검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도형 기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도형 하나만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난 그렇대 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도형심리가 이렇게 재밌어? 라고 하신다면 주변에 도형심리 전문가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형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저처럼 한 가지의 도형이 나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도형의 보완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삶이 시작됩니다.